요즘 아침 저녁으로 확 추워졌죠? 갑자기 몸이 더 뻣뻣해지고 감기 걸린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꼭 체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체온이에요. 혹시 요즘 감기가 오래 가거나 몸이 괜히 무겁고 기운 없으신 분 계신가요? 손발이 차고 배가 차갑고 자꾸 배탈 나고 염증이 자주 생기고,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정작 본인은 추위를 별로 안 느끼신다는 거예요. 겨울에도 별로 안 춥다고 하시면서 손발만 얼음장이고 소화는 안 되고 감기는 달고 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73세 박영희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처음 상담실에 오셨을 때 얼굴빛부터 걱정이 되셨어요. 더운 여름철에도 두툼한 양말 없이는 못 지내시고, 입맛이 없어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드시고,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감기에 시달리셔서 완전히 기력이 바닥난 모습이셨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답답해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크게 춥지는 않은데 왜 자꾸 아프기만 하냐는 거였죠. 제가 체온계로 측정해보니 35.5도가 나왔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평균인 36.5도에 비하면 무려 1도나 부족한 수치였어요. 여러분, 단 1도 차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세요? 연구 결과를 보면 체온이 1도 내려갈 때마다 면역 기능은 30% 정도 약해지고 신체 대사 속도도 12% 가까이 둔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병 치레가 늘고 밥맛이 없고 늘 손발이 시린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1도만 높여도 면역 세포들이 5배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해요. 정말 놀랍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년층 가운데 평균 체온이 36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40%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10명이면 4명꼴로 낮은 체온 때문에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예요. 더 심각한 건 대부분 자기 체온이 낮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추위를 덜 타니까 오히려 체질이 좋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흔해요. 그런데 박영희 할머니는 3가지 생활 습관만 고치셨는데 30일 뒤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체온이 36.4도까지 회복됐고, 아침 기상도 한결 수월해졌고, 감기 증세도 빨리 사라졌고, 손발 냉증도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뭘 바꾸셨냐고요? 미지근한 물을 제때 마시는 법, 발목 스트레칭 하는 법, 목덜미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법.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천하면 효과가 확실한 방법들이에요. 여러분도 저체온 체질인지 궁금하시죠?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5가지 증상을 말씀드릴 테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게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첫째, 사계절 내내 손발이 시립니다. 둘째, 잠에서 깨면 온몸이 굳어 있습니다. 셋째, 조금만 먹어도 체하고 소화불량입니다. 넷째, 1년의 감기를 서너 번 이상 앓습니다. 다섯째, 하루 종일 피곤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3개 이상이면 저체온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고작 1도 차이가 왜 건강 전체를 좌우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체온 상승 비법까지 전부 공개할게요. 체온만 올라가도 면역계가 깨어나고 감기가 빨리 낫고 염증 반응이 줄고 미장 기능이 좋아지고 잠도 훨씬 깊어집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체크라고만 써주시면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양질의 건강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30년간 체온과 면역 시스템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이한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하나만큼은 확신하게 됐어요. 체온이 낮으면 절대로 건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드시고 아무리 몸에 좋다는 음식을 드셔도 체온이 낮으면 효과가 반감돼요.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요. 오늘 설명을 전부 들으시면 최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었는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손에 쥐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체온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 지인 가운데 74세 이성호 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큰 탈 없이 지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감기가 한번 오면 몇 주씩 하고
밥도 맛있게 먹었는데도 기운이 쭉 빠지고 아침마다 몸이 뻣뻣해서 움직이기 힘들어졌다고 하셨어요. 본인은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셨지만 저는 작은 생활 습관 몇 가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늘 찬물만 드시고 하루 종일 앉아 계시고 샤워도 3분 만에 끝내는 습관이 반복되고 있었죠. 몸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는데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행동부터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한 컵 천천히 마시기, 저녁에는 목 뒤를 5분만 따뜻하게 해주기, 그리고 아침마다 발목을 부드럽게 까딱까딱 움직이기. 이 단순한 3가지만 했는데 손발이 덜 차고 잠이 훨씬 깊어지고 감기도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험은 수십 년 연구하며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면역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이해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달라진다는 걸 아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체온이 떨어지면 왜 면역이 무너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세포들의 이동 속도가 크게 느려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속에서 방어를 담당하는 세포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평소에는 혈관을 따라 빠르게 돌아다니며 나쁜 균이나 바이러스를 찾아내야 하는데 체온이 낮으면 마치 찬물에 들어간 것처럼 움직임이 둔해지는 겁니다. 국내 생리건강연구에서는 체온이 36도 아래로 떨어질 때 방어세포 활동이 눈에 띄게 감소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0.5도만 떨어져도 면역세포의 반응 속도가 30% 가까이 느려진다고 해요. 실제로 70세 김도현님은 감기가 쉽게 낫지 않아 고민했는데 체온을 재보니 늘 35도 후반이었습니다. 김도현님은 평소 물을 거의 안 드시고 드실 때도 찬물만 드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기침은 한 달 가까이 계속됐고 목소리도 자꾸 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온을 확인하고 나서 딱 2가지만 바꿔보자고 했어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과 가벼운 발목 움직임으로 순환을 깨워보라고 권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기침 횟수가 확 줄었고 2주 지나니까 목소리도 돌아왔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속이 편한 온도로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요즘 체온을 재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재보시면 놀라실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할 건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방어세포들이 거의 졸린 상태처럼 반응한다는 겁니다. 정말 1도만 차이 나도 그렇게 큰 변화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해서 아주 작은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해외 면역 연구에서도 체온이 1도 오를 때 NK세포 활성도가 몇 배 증가한다는 내용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NK세포라는 건 우리 몸에서 나쁜 세포를 찾아내서 제거하는 특수부대 같은 존재인데 이 친구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감염도 막고 염증도 빨리 잡을 수 있거든요. 59세 서명희님은 잦은 염증 때문에 힘들었는데 몸이 차가워져 활동이 둔해진 상태였습니다. 서명희님은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고 무릎도 부어오르고 피부에도 뭔가 자꾸 올라오는 느낌이 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목 뒤를 만져보니까 얼음장처럼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목 뒤와 어깨 사이에 따뜻한 찜질을 하루 한 번 20분씩 해보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큽니다. 서명희님은 저녁마다 따뜻한 수건을 목 뒤에 올려놓고 드라마 한 편 보는 시간 동안 그대로 두셨대요. 그랬더니 2주 만에 잇몸 출혈이 줄고
한 달 지나니까 무릎 부기도 많이 가라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너무 뜨거운 온도는 피해야 하며 항상 적당한 열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뜨거우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목 뒤가 차갑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생각보다 차가울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이나 에어컨 바람 많이 쐬는 여름철에 더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체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해 전신순환이 둔해집니다. 우리 몸은 추우면 자동으로 혈관을 좁혀서 열을 보존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생존 본능이에요.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발 쪽 혈관을 좁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래 계속되면 문제가 됩니다. 혈관이 계속 좁아져 있으면 영양분도 제대로 안 가고 노폐물도 제대로 안 빠지고 산소 공급도 떨어지거든요. 국내 재활건강연구에서는 하체 순환 저하가 전신 체온 저하와 직접 연관된다는 내용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리 쪽 순환이 나빠지면 전신 체온이 함께 떨어진다는 거예요. 47세 정일수님은 종아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느낌이 잦았고 순환이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일수님은 앉아서 TV 보는 시간이 하루에 대여섯 시간 됐고 걷는 건 거의 안 하셨대요. 다리가 자주 저리고 밤에 쥐도 잘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뻣뻣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종아리를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며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이 효과적이라고 알려드렸어요. 정일수님은 저녁마다 양손으로 종아리를 감싸듯이 쓸어 올리는 걸 10분 정도 하셨는데 한 달 지나니까 다리 저림이 확 줄었고 쥐도 거의 안 났고 아침에 발도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강하게 누르지 말고 편안하게 쓸어 올리는 정도로 해야 합니다. 마사지처럼 세게 누르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종아리가 자주 차가워지나요? 특히 저녁 시간에 더 심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소화기관입니다. 소화기관도 근육이라 온도가 떨어지면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위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따뜻해야 제대로 움직이거든요. 위장이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꿈틀꿈틀 움직여야 하는데 차가우면 그 움직임이 느려지는 거예요. 마치 추운 날 우리 몸이 움직이기 싫어지는 것처럼요. 국내 식습관 연구에서도 체온이 낮을수록 위장 운동이 느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체온이 낮은 분들은 소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속도 자주 더부룩하고 가스도 많이 차는 경향이 있어요. 73세 이미경님은 식사 후 더부룩함이 계속됐는데 체온이 낮아 대사가 느려진 상태였습니다. 이미경님은 밥만 먹으면 속이 답답하고 트림도 자주 나오고 밤에는 속이 불편해서 잠도 설쳤다고 하셨어요. 마침 체온을 재보니까 35.8도 정도였어요. 그래서 따뜻한 국물과 뿌리 채소를 식사에 포함시키면 내장 온도가 충분히 유지됩니다. 이미경님은 아침마다 미역국이나 된장국을 드시고 점심 저녁에는 무나 당근 같은 뿌리 채소를 꼭 넣어서 드셨대요. 그랬더니 2주 만에 속 더부룩한 게 많이 줄었고 한 달 지나니까 밤에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국물은 지나치게 짜거나 기름지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너무 짜면 부종이 생길 수 있고 기름지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요즘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신가요? 그렇다면 체온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생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이러스는 차가운 환경에서 더욱 활발해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우리 몸은 추워지면 약해지는데 바이러스는 오히려 강해지는 거예요. 바이러스들은 낮은 온도에서 더 오래 살아남고 더 빠르게 증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 반응이 느려지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최적의 환경이 되는 거죠. 해외 감염 연구에서 온도가 낮을 때 바이러스 활동이 빨라지는 경향이 관찰된 바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차가운 공기를 정말 좋아한다고 해요. 75세 박우성님은 겨울만 되면 반복적으로 감기에 걸렸고 낮은 체온이 원인이었습니다. 박우성님은 11월부터 3월까지는 거의 감기를 달고 살았대요. 한 번 걸리면 3주는 가고 나았다 싶으면 또 걸리고 기침은 겨울 내내 계속됐다고 하셨어요. 체온을 재보니까 35.5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체온이 쉽게 빠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박우성님은 얇은 내복에 긴팔 티셔츠, 그 위에 조끼나 얇은 가디건을 걸치는 식으로 옷을 입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그해 겨울에 감기를 딱 한 번만 앓았고 그것도 일주일 만에 나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두꺼운 옷을 입으면 땀이 식어 오히려 더 추워질 수 있습니다. 땀이 나면 그게 마르면서 체온을 빼앗아 가거든요. 여러분은 겨울마다 감기가 자주 반복되시나요? 그렇다면 옷 입는 방법부터 바꿔보세요. 두껍게 한 벌보다 얇게 여러 벌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이렇게 떨어진 체온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더 깊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 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목 뒤는 체온 조절 신호가 가장 빠르게 전달되는 자리입니다. 여기를 따뜻하게 하면 온몸이 금방 반응해요. 따뜻한 수건을 목 뒤에 20분 정도 올려두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건이 금방 식어버리면 효과가 약해지므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한 번 더 데워서 올려도 좋아요. 여러분은 목 뒤 긴장이 자꾸 쌓이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따뜻한 수건을 준비해 보세요. 두 번째로 발목 이야기를 할게요. 발목은 전신순환의 시동 버튼과 같습니다. 아침에 발목을 움직여주면 온몸의 순환이 깨어나거든요. 발목을 앞뒤, 좌우로 1분간 부드럽게 움직여 순환을 깨우기만 하면 됩니다. 관절이 굳어있는 분은 작게,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아침에 발목이 잘 안 돌아가는 느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천천히 시작하세요. 세 번째는 족욕입니다. 뜨거운 족욕은 하체 온도를 가장 빠르게 높입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 받아보셨죠? 발목 위까지 담그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 온도는 손을 넣었을 때 뜨끈한 정도면 충분하며 너무 뜨거우면 피해야 합니다. 화상 입으면 안 되니까요. 족욕 후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족욕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온몸을 길게 펴는 동작은 혈액 통로를 넓혀주어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을 구부정하게 있으면 혈액 흐름도 막히거든요. 벽을 짚고 팔, 어깨, 등을 길게 펴는 스트레칭을 하루 한 번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허리를 과하게 젖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늘려야 합니다. 요즘 자세가 무척 구부정해지셨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스트레칭 시작하세요. 다섯 번째는 따뜻한 물입니다. 따뜻한 물은 체온을 올리는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정말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아침, 식전,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컵씩 천천히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공복의 찬물은 위를 자극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 드실 때 어떤 온도가 가장 편하시나요? 본인에게 맞는 온도를 찾는 게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좋은 지방입니다. 좋은 지방은 열을 천천히 오래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매 끼 한 번씩 소량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많은 양은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히 넣어야 합니다. 평소 어떤 기름을 가장 자주 사용하시나요? 좋은 기름으로 바꿔보세요. 일곱 번째는 뜨거운 국물입니다. 뜨거운 국물은 내장 깊숙이 온기를 전달해 대사 속도를 올립니다. 국물 드시면 몸이 확 따뜻해지는 느낌 아시죠? 된장국, 미역국, 뿌리채소 국물을 자주 챙겨 먹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짜거나 무거운 국물은 피해야 합니다. 요즘 어떤 국물을 자주 드시나요? 다양하게 드셔보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혈액순환과 소화도 함께 느려지면서 피로와 감기, 염증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요즘 느끼는 그 피곤함의 정체예요. 아무리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작은 감기도 오래가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체온을 1도만 올려도 면역 속도는 빨라지고 회복력은 살아나고 아침 기운과 소화, 수면까지 달라집니다. 단 1도만 올려도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면역세포들이 다시 활발하게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혈관이 넓어지면서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고
위장도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로가 줄고 잠도 깊어지고 감기도 빨리 낫게 되는 거죠. 잘못된 생활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계속 차갑고 피로가 쌓이고 작은 감기에도 오래 고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찬물만 마시고 하루 종일 앉아있고 몸을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면역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손발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소화도 점점 더 안 되고 감기는 점점 더 자주 걸리고 오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몇 년 계속되면 더 큰 문제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해요. 관절도 아프고 혈압도 오르고 당도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 한 컵, 발목 움직임, 목뒤 따뜻하게 하기 같은 아주 작은 실천만 해도 몸이 확 달라지는 변화를 직접 느끼게 됩니다. 정말 이 작은 것들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만 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실 거예요. 2주 하면 손발이 덜 차가워진 걸 느끼실 거고 한 달 하면 주변 사람들이 얼굴색이 좋아졌다고 말할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68세 조영희님은 이 방법들을 한 달 동안 실천하셨는데 10년 넘게 달고 살던 손발 저림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고 발목 돌리고 저녁마다 목 뒤에 따뜻한 수건 올리고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셨대요. 처음 일주일은 별 차이를 못 느끼셨다고 해요. 그런데 2주째 되니까 아침에 깨는 게 조금 편해지고 3주째 되니까 손끝 저림이 많이 줄었고 한 달 되니까 발도 따뜻해지고 잠도 깊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6개월째 계속하고 계신데 감기도 안 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하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체온이 깨어나고 면역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물 온도는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그리고 천천히 마셔야 해요. 5분 정도 시간 두고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면 몸속 깊은 곳까지 온기가 전달됩니다. 일주일만 해보시면 확실히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발목 움직이기입니다. 침대나 소파에 앉아서 발목을 앞뒤로 까딱까딱 좌우로 돌리기. 이것만 1분만 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하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하체 순환이 깨어나면서 온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목 뒤 따뜻하게 하기입니다. 저녁에 TV 보거나 책 보실 때 따뜻한 수건을 목 뒤에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20분 정도면 충분해요. 이 세 가지만 한 달 동안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반복이에요.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 매일 아침 발목 1분, 매일 저녁 목뒤 20분. 이게 전부입니다.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1도를 올리고 그 1도가 여러분의 면역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도 모레도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시작하면 일주일 후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만 바로 잡아도 면역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과 면역의 관계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체온이 올라가고 면역세포가 재충전되고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어떻게 자야 하는지, 몇 시에 자야 하는지, 자기 전에 뭘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꼭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1번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1번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손발 차가우신 분,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면 꼭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작은 실천으로 건강을 되찾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